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또 부장님, 네, 부장님은 왜 1년간의 어떤 안식년 휴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음, 그 주위 만약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래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세요? 궁금해요, 갑자기. 아, 일단 저는 자유로워서 좋고요. 음? 음, 그래서 뭐 심심하지 않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그래도 회사 출퇴근하면서 막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을 펑 받은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전 심심하지 않아요. 내가 옆에서 봐도 박경부 형님 심심할 틈이 없거든. 예. 근데 아니, 그게 왜 예. 그런 줄 알아? 글쎄요. 동 부장님은 사실 이걸 오랜 시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이게 아니 내가 왜 지금 오늘 갑자기 전화 통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훅 질문을 던졌냐면 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룬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어, 이 두 권의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뭐가 재밌냐면 두 네. 권의 그 대비가 너무 재밌어서 아, 한 권은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잡자마자 띄엄띄엄 잠깐씩 읽으려고 했다가 끝까지 후룩 다 읽어버린 책이고 네. 한 권은 읽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끝끝내 못 읽고 그냥 덮어버린 두 권의 책. 이 두 권의 그 책의 자세가 너무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네. 은퇴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퇴 후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지는구나. 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저는 왜 솔직히 전 제가 정말로 은퇴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나는 비자발적인 은퇴 준비였어.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6개월간 정직을 매긴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의견과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아, 이 회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근데 음, 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나가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그동안 해온 퇴사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막 하는데 문득 생각하니까 와, 박동원 부장님의 이 1년은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인 거야. 그래야 할 텐데요. 그냥 이게 있잖아. 왜 그런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게. 네. 나도 그때는 몰랐다니까. 내가 만약 그때 정직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을 때 만약 어떤 선배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회사가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야. 이거 퇴직 연습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난 아마 속으로 이씨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한번 정직 6개월 당해봐라. 나는 심지어 그때 급여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 조합에서 나중에 그건 해주긴 했지만. 네. 근데 사실은 내가 훨씬 더 힘든 상황이지. 음, 왜냐하면 안식년은 왜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 네. 근데 정말 정직 6개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 받은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는 몰랐어, 내가. 그게 나한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를. 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회사를 안 다니면서 물론 뭐 그때 다 이제 다른 건 하긴 했지만 회사 없이 시간을 보내본 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 저기 뭐야. 그냥 훅 책 소개해도 돼? 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읽은 책이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어, 제목부터 확 와닿지. 55세부터 헬로 라이프. 좀 나는 가볍긴 하지만, 예, 발랄한 느낌이네요. 나는 이게 네. 사실은 55세 내가 원래는 저기 뭐야 그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빌릴 때 제목을 이제 하려고 내가 55세 무슨 책 제목이 있었어. 네. 55세부터는 인생을 다시 써야 한다. 시간을 다시 써야 한다. 막 그런 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 55세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딱 눌렀는데 갑자기 이 책이 뜨는데 이 책이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류의 아, 소설이에요. 그래요? 혹시 무라카미 류라는 작가 아세요? 제가 무라카미 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음. 그 사람 책을 읽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음, 박 동부장님이 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음, 저 같은 50대에는 무라카미 류는 되게 특별한 작가예요. 왜 그러냐면 어, 1990년대 일본 문화가 개봉되면서 하루키랑 같이 들어왔거든. 아, 근데 우리가 그때 보기로는 1990년대 한국 상황은 어때요? 좀 되게 우울했잖아, 우리는 왜. 약간 뭐 그렇게 군부 독재, 아직도 이제 막 군부 독재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그지? 네네. 막,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런 그 정치적 운동도 하고 막 다른 걸 하는 그런 거였는데, 무라카미 류가 그때 1990년대 딱 그 일본 문화 개방되면서 들어온 그 소설의 대표작이 69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본 것 69, 같은데. 69 아마 봐서가 되게 유명한 69 소설의 딱 그 제일 그 주제는 이거야.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어, 그러면서 막 그 이 청춘들의 그 질풍노도 시대, 그러니까 풍요로운 그 전후 일본 사회 1969년을 배경으로 해서 막 그때가 이제 일본 경제가 막 이렇게 살아나고 막 잘 나갈 때잖아, 막. 네. 그래서 그 질풍노도 시기의 그 청춘들의 축제 같은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래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야. 나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막 이런 그걸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음, 근데 30년 후에 이분이 다시 낸 책이 음, 55세부터 헬로 라이프인데 이 책은 뭐냐면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40대, 50대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이분이 딱 그 즈음이에요? 나이가? 이분 나이가 그러니까 이분 사실은 69라는 대표작도 본인의 19살, 18살 그 청춘기를 회상하면서 쓴 책이고요. 젊어서 이분이.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일본 사회가 사실 그렇잖아. 그 사이에 이제는 완전히 버블 꺼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편, 그러니까 단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단편들 중에 내가 오늘 딱 제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편은 뭐냐면 캠핑카. 제목이 캠핑카야. 어, 이게 왜 캠핑카냐면은, 그러니까 은행인가? 하여튼 되게 잘 나가는 직장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30년간 근면성실하게 단카이 세대가 있어요. 네. 이분은 그리고 왜 그 일본 그래도 고도 경제 성장기에 막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좀 모아놨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나는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캠핑카를 사야겠다. 음. 캠핑카를 사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일주하면서 그 경치 좋은 벚꽃놀이, 벚꽃 필 때는 교토에 가고, 그다음에 도쿄에 가서 온천 휴양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캠핑카 사겠다고 딱 이제 이걸 쭉 오랜 세월 이제 이분은 그걸 생각해 온 거야.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은퇴를 했어. 어, 그리고 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그 밥 먹고 이제 아빠 축하해 드려요. 막 아들 딸들이 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막 이러는데 그 정년퇴직을 기념하는 그 가족 회식 자리에서 짠 하고 서프라이즈하고 이걸 갖다 딱 이제 터뜨린 거예요. 그래, 어, 나는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캠핑카 사서 엄마랑 같이 니들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전국 일주를 다니까 딱 했는데 가족의 반응이 싸늘한 거야. 음, 일단 뭐냐면 부인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고 음, 그리고 엄마의 그런 표정을 이 딸이 눈치를 보는 거야. 어, 어, 그리고 딸도 아버지한테 아니 저기 아버지 그건 좀 왠지 약간 이러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봤더니 뭐냐면 이분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막 할 생각이었는데 부인은 생각이 달랐던 거야. 황혼이혼까지는 아닌데 왜 많은 음, 일본의 부인들이 황혼이혼을 하잖아요. 네. 남편이 딱 그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목돈을 딱 들고 오는 순간 오케이 이제 잘라. 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황혼인데 이 부인은 황혼이혼은 아닌데 뭐냐면 남편이랑 같이 캠핑카 타가지고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야, 이 부인은. 어, 그거는 남편의 로망이었지 부인의 어, 로망이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부인은 사실은 그동안 남편 회사 다니면서 이분 뭐였겠어요?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음, 부인은 부인대로 사회생활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하는 거 있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점심에 브런치 하는 모임 있고 너무너무 이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캠핑카 사가지고 전국을 다닌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게 싫은 거지. 음, 나는 이 캠핑카라는 단편을 읽으면서 사실 이 소설집 안에 그러니까 이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고 하는 그게 되게
발랄한 제목인데 내용은 되게 우울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게 좀 읽기 힘들었던 그건가요? 아니에요. 아, 이거는 되게 재밌었어, 사실은.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이건 재밌어. 난 정말 이 책은 사실은 나는 5편짜리 단편집은 어떻게 읽냐면요. 네. 왜 이렇게 그 어려운 책들 읽을 때, 음, 사이사이에 이제 이 책 읽다가, 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러면은 약간 꽃감 빼먹듯이 그럴 때는 무라카미 류지 이러면서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 재밌어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다 봐버렸단 말이야. 어. 자, 이 책 말고 제가 사실 이제 그 혹시 저기 그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라는 책 알아요? 그 정경숙? 김숙. 아니, 정김경숙. 나는 이분 정긴경숙. 이름이 참 어려워. 나도 어, 항상 정경김숙이라고 하다가 경 씨는 성이 없잖아. 음. 하여튼 정김경숙 님의 음. 이 책 혹시 예전에 이분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책을 읽진 않았는데요. 이분이 책 내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내셨다는 롱블랙, 튜브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지. 예, 롱블랙 그거 같고, 사실 아, 이분은 제가 업무상으로 그 구글 쪽에서 나오는 메일에서 음. 많이 뵀던 분이에요. 어, 그래서 그렇구나. 강연을 들은 적도 있어. 아, 강연이 아니라 그 뭐지? 구글 쪽에서 하는 미나처럼? 무슨 세미나나 그 음. 파트너들한테 뭘 하는 그런 데서 뵌 적도 있는 것도 같고 헷갈리네. 뭐 그렇습니다. 이분은 내가 되게 이렇게 잘 나갈 봤더니 때, 되게 잘 나가는 분이네 하고 봤던 맞아, 분이에요.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구글에서 진짜 잘 나간 분이고 그리고 그런 구글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글 한국 오피스가 20명 있던 시절에 들어가서 네, 지금의 구글까지 이렇게 키운 그 커가는 성장의 과정을 함께 하신 분이고 그래서 심지어 구글 본사로 가서 팔로알토 가가지고 거기서 임원까지 다 하셨으니까 음, 정말 잘났는데 되게 한 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 훅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네네, 나는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왜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직원의 80%를 정리해고 있잖아요. 네, 7,500명을 잘랐는데 어라? 음, 회사는 별탈 없이 잘 돌아가는 거야. 어, 어, 그걸 보고 빅테크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사람 잘라도 잘 돌아가잖아 이렇게 돼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페이스북의 메타가 1만 1,000명, 아마존 1만 명, 마이크로소프트 1만 명 줄줄이 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게 미국은 정리해고가 많은가 봐요. 미국 음, 직장인의 3명 중 1명은 정리해고를 경험했대요. 네, 근데 이분은 정김경숙님은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진짜 30년 동안 쉼 없이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 음, 이분 MBA 갔다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MBA를 갔다 온 사람인데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만 3곳을 갔어요. 음, 와,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 이분 열심히 살았구나 싶은데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구글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구글 해고 당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정리해고를 내가 당했어. 근데 구글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왜 나 같은 경우 사실 명퇴 신청을 받아요. 10월에 명퇴 신청서가 뜨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MBC 구조조정합니다라고 이제 명퇴 희망자는 신청하세요라고 10월에 뜨면은 내가 10월 중순에 이걸 지원을 해. 그래서 심사를 해서 만약 10월 말에 명퇴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고 하면 11월, 12월을 내가 회사를 그냥 다녀요. 뭐 네, 남은 휴가를 쓰기도 하고 또는 회사에서 적어 있어. 인사부에서 저기 뭐야 명퇴자들을 위한 이제 연수 프로그램 해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음. 되게 내가 한국은 따뜻해. 따뜻해. 음, 근데 이분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메일이 네, 하나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구글이라고 돼 있고 We don't have a job for you라고 돼 있는 거야. 너를 음, 위한 일자리가 없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다가 스팸 메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진짜였던 거야. 그냥 메일 음, 하나 띡 보내고 그다음부터 회사 오지 마라인 거예요. 음, 아예 그날부터 자기 자리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를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메일 받으면 그냥 회사 안 가는 거야. 네, 와, 세상에 이렇게.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3일 그동안 사흘 동안 뭘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게 뭐더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언젠가 퇴직하고 나면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왜 미국의 슈퍼마켓 트레이더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알바를 자기는 하고 싶었고 음.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 해보고 싶었고 음. 그리고 우버 운전사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분이 정리해고 당하고 3일 만에 트레이더조 알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해요. 음. 그러니까 바로 구글 임원이었는데 트레이더조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트레이더조 매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3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오후 1시에 끝나면 스타벅스에 가서 바리스타를 해. 음. 그리고 오후 8시에 스타벅스 일이 끝나면은 펫시팅 그 왜 저기 이 애완 반려동물들 왜 저기 뭐 이렇게 그 도우미 해주러 가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만약 출장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고양이나 강아지 그 저기 사료 이거 챙겨주고 그리고 화장실 이런 거 그 비워주고 애들 이거 저기 변 이런 거 챙겨주고 이런 거 하는 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주 70시간에서 80시간을 근무를 했대요. 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진짜 이 책을 읽다가 너무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레이오프라 그러는데 이러고 나면 실업급여가 나오거든. 나도 왜 저기 MBC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한 11개월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강의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뭐냐면 그 강의를 나가면은 그날은 실업급여에서 빠져요. 근데 가끔씩은 나는 강의료가 사실 그때는 그렇게 그 코로나 때고 막 그래가지고 강의료가 되게 싼 때가 있어요. 네. 뭐 한 10만 원에 강의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 그런 날은 나 강의를 안 해. 10만 원짜리 강의는. 왜냐하면 10만 원 받고 강의 갔다가 실업급여에서 깎이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그 강의는 안 가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한테는 마음이 편했거든. 근데 이분은 실업급여 270만 원, 매달 나오는 270만 원을 포기하고 트레이더조 가서 일을 해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이분. 절대 아니지. 생각해봐. 이분이 구글 임원이잖아요. 네. 구글 임원으로 몇 년을 일을 했잖아. 네. 솔직히 수억 대의 연봉이거든. 그리고 구글 임원은 레이오프를 하잖아요. 그럼 네. 얘들이 정리해고를 할 때 수당이 나와요. 어. 걔네는 수당이 몇 년치 연봉을 수당으로 줘요. 그걸 안 주면 애들이 왜 뜻뜻했구나. 아니 그걸 안 주면 애들이 그때 그 소송 걸잖아 왜. 너 나한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얘들은 정리해고를 할 때는 그만큼의 항상 보상을 해주면서 정리해고를 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음. 그냥 그동안 구글 임원으로 살았고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면 나 같으면 갑자기 정리해고를 하잖아. 당하잖아. 그래서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면 나는 아마 세계 일주 해야겠다. 아니면은 어디 멕시코 그 칸쿤 리조트 가서 한 달간 그냥 조용히 한 달 살기 하고 와야겠다. 발리에 가서 뭐 할까? 이런 게 나는 떠올랐을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이분은 하고 싶은 일들 목록이 슈퍼마켓 알바, 이분 슈퍼마켓에서 몸 쓰는 일 하다가 막 허리 나는 책을 읽다가 진짜 중간에는 결국은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책을 포기를 했거든. 근데 이분의 전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이제 뜨고 세바시 강연도 다니고 막 유퀴즈 나가게 된 그게 뭐냐면 이분의 전작이 구글 임원 시절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참고로 이분 체력이 되게 좋아요. 마라톤을 막 몇 번씩 완주를 하고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몇 번을 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 좋은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에서 쓴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그냥 직장인으로 입사해서 구글 임원까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한 그게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렇지. 너무 열심히 살아. 너무 열심히 살아. 왜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트레이더조 매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오후 1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하며 바리스타 끝나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저기 뭐야, 리프트라고 왜 그 유버 같은 그 네, 서비스 그 네. 기사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또. 음,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문득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이제 우리 박동 부장님에게 안식년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그건데 뭐냐면 이분은 한 번도 안 쉬어본 거예요. 아, 이분은 심지어 이직도요.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직 제안을 받거나 이직 저거를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퇴직하면서 회사에 인사하고 주말 동안 정리해서 월요일 날 새 직장으로 출근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늘 너무 잘 나갔던 거야, 이분은. 항상 스카우트 제의가 있으니까. 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갈 때는 왜 그잖아. 근데 나 같으면 그래도 그때 사이에 새 보통 한 달 직장에다가 정도씩 한 달 쉬는데, 정도만 음. 근데 이분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저자잖아요. 아이, 내가 그러니까, 체력이 저질이어서 그런가 보다. 응? 나는 체력이 저질이어서. 아니, 근데 솔직히 박동 부장님이나 나나 음, 체력이 저질은 아니지. 우리는 하고 네. 싶은 거 다 하고 운동하면서. 어,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문득 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은 한 번도 안 쉬어봤구나. 음, 한 번도 안 쉬어봤기 때문에 정리해고도 왜 자기의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를테면 저는 사실 명퇴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네. 그리고 명퇴하고 나면 나는 쓰고 싶은 책도 사실은 많았었고 음, 박동 부장님도 사실은 이 안식년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개인의 그 프로젝트가 많잖아 왜. 네. 책도 읽고 지금처럼 저기 뭐야 서울 시내 곳곳에 도서관 온갖 공유 작업 공간들 찾아서 신선 노름도 하고 싶은 게 많았잖아. 네. 근데 이분은 하고 싶은 게 일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야. 어, 구글에서 계속 일만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를 안 받아주면 스타벅스나 트레이더조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지. 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은 음, 책을 읽고 막 여러분들께 읽으라고 그걸 하는데,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헬로 라이프와, 근데 사실은 둘 다 우울한 책이에요. 내용으로 보면은. 55세 음, 헬로 라이프도 왜냐하면 그 버블이 끝나고 난 후에 일본의 이 약간 좀 그 노후 빈곤에 대한 거거든. 중간에 보면 아, 어떤 또 얘기가 나오냐면 저기 뭐야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어. 네.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노후가 너무 길잖아.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또 눈치를 줘.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어, 이분이 할 수 없이 공사장에 가가지고 왜 공사장에서 그 차들 막는 거 있잖아요. 아, 왜. 네네.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있잖아. 네. 하잖아. 근데 이걸 하면서도 이분은 약간 어떤 자괴감이 있어. 음, 그래서 일부러 자기 동네 근처에는 안 잡아. 조금 아, 멀리 잡아. 음, 그렇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보고, 저 양반이 그래도 공직에 있은 분인데, 저 길에서 저 공사장 일을 하네? 이럴까봐. 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어, 거야. 어, 마치 자기를 알아본 것 같아. 음, 이런 젠장. 이, 아이씨, 좀 모르는 동네에 왔는데 또 누가 나를 알아보고, 아유, 누구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길 저편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의 행색이 조금 뭔가 이상해. 어, 날이 더운데 왜 코트를 입고 있지? 싶은 거야. 어, 어, 노숙자야. 아, 그다음부터 다시 신경이 쓰여. 아니, 왜 노숙자가 날 자꾸 쳐다보지? 알고 보니 그 노숙자가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인생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은퇴자가 훨씬 더 인생이 우울한 노숙자가 된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야. 아, 근데 이 소설은 정말 잘 썼어요. 아, 무라카미 류의 소설은 하여튼 한번 읽으면. 근데 나는 소설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구글 임원으로 너무 잘 나가던 양반이 이 실리콘밸리의 알바생이 되었으니 나는 좀 재미가 없었어. 책의 그래서 메시지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정긴겸숙 책? 메시지는 뭐냐면 네, 전달하고 당신이 싶은 게 뭐예요, 이분? 열심히 살면 답이 나온다예요. 나는 그 아니, 메시지가 솔직히 싫었어. 이분은 원래 답은 있었던 사람 같은데. 맞아요. 원래 답이 그거잖아요. 계속 네,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마다 열심히 하면 돼, 체력으로. 근데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책도 내고 막 한국에 와서 유퀴즈 출연하고 세바시 출연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구글 임원으로
잘 나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리해고 되고 나니까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증명 굳이 안 하셔도 해도 되는데. 되는데 내 말이 그 그거야. 구글에서 그 정리해고 어. 당한 이유도 내가 알기로는 이분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야 절대. 그 팀 자체가 필요 없어져서 그 팀을 갖다가 아예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2022년 이후로 갑자기 이제 막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네. 이 정리해고를 많이 하던 때고 그래가지고 이분 그게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냥 느낀 생각은 왜 3일 만에 세상에 최소한 한 달이라도 좀 쉬어보고 하지 왜 3일 만에 트레이더조 알바를 지원을 했을까? 단 3일도 단 일주일도 나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아니 뭐 나름대로의 내 선택이지. 그분한테는 그게 또 쉼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는데. 내가 아까 박동 부장한테 얘기한 게 그거야. 네. 우리는 어쩌면 되게 이거를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건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번 쉬었거든요. 실은 우리 박동 부장님도 화려한 네. 휴직들을 또 보냈었지. 해외에 또 저것도 하고 가족들과 네. 함께 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냈지. 제가 2000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했는데 24년까지 뭐 지금까지 보면 한 24년 정도거든요. 24년 정도인데 그 중에 공부하느라고 1년 쉬고 그 다음에 육아하느라고 2년 쉬고 지금 또 쉬고 파업하느라고 기간 합해보면 또 한 1년에서 1년 반 쉬고. 그건 좀 미안하다. 파업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김 작가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쪽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는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25년 중에 한 20%를 사실은 재직 기간이었지만 재직하지 않은 특별한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이동안 월급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지. 그렇지. 뭐 정상적으로 거의 반 이하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온 기간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지. 아예 안 나온 기간 훨씬 많구나.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할 일은 미안은 없는데. 없이 왜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겨. 주위에 친구들은 어떡하냐? 야 뭐. 그치. 근데 있잖아요. 이거 몇 번 쉬어보면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월급 안 나와도 방법이 있네? 이거 깨닫잖아요? 마음 편히 쉽니다. 마음 편히 쉬고 그 다음에 월급 없어도 돌아가게 뭔가 평소에 포트폴리오를 해놔야겠구나. 그렇구나. 이거 일찍 깨닫고 나면 그래서 사실 우리 그렇게 어디 목매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책들도 보면 재테크 책이 많고 그래서 우리 박동 부장님 왜 우리 내가 빌린 책 초반서부터 늘 주장을 한 게 본인은 과실수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멈춰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 통장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 있게 하려면 돈이 많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밥줄이 끊겨도 요게 유일한 길이 아니야. 라는 되게 거를 중요한 거다. 이거를 갖고 있으면 좀 든든하고 어디 가서 굳이 막 그 비굴한 선택 있잖아요. 아니 말고. 그렇지. 내 나가서 뭐 할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 그러면 이 듣는 분들은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죠.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근에서 물건 잘 팔기 뭐 이런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기술이야. 당근 이전에도 전 중고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예, 당근 이전에도 집에 오, 있는 거를 예를 들면 그 아예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때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음, 파업하고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주유소에 가서 갑자기 그 뭐 기름을 넣고 뭐 대리운전을 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세요. 음, 그런데 막 그러면서 자괴감 뭐 막 음, 이렇게 막 음, 위기감 뭐 그리고 막 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음, 세상에 뭘 팔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과외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할 수도 그리고 있어? 예, 무슨 소소한 아르바이트 그렇지, 거리들도 그렇지. 맞아. 있어요. 예, 어, 찾아보면 있어. 그렇게 막 음. 스스로 자기를 탓하고 이제 우리 가족 그럴 어떡하지? 필요 없어. 그지, 예, 맞아. 그리고 그리고 평소에 이 좀 늘 씀씀이 조절이 또 중요하고요. 평소에 음, 씀씀이가 크면 그게 굉장한 음, 위기가 되는데 음, 평소에 씀씀이가 조금 검약하는 스타일이면 음. 또 그 조절이 됩니다. 예. 제가 음.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그 연기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잠깐 이제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연기자분이 이제 후배가 들어오면 네. 꼭 해주는 조언이 있대요. 네. 특히나 이제 남자 후배가 들어오면, 게 뭐냐면, 왜 연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돈이 들어올 때는 막 확 들어왔다가, 왜 네. 광고 같은 거 찍으면 막 갑자기 이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또 수입이 없을 때는, 캐스팅 없을 때는 또 갑자기 또 막 몇 달씩 쫄쫄 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진폭이 큰 거 할 때 남자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결혼을 하면 음.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매달 꾸준히 일정한 돈을 집에는 갖다 줘라 라고 어.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통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돈을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 많이 들어온 돈은 싹 다 갖다 주고, 안 음. 들어온다고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네. 그러면은 살림사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힘들다. 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림사는 부인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 이번 달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일정한 돈을 집에 갖다 주는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조언이 너무 좋은 조언이라고 좋은 생각해요. 조언이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칫 젊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기잖아요. 네. 막 거기에 맞춰서 막 쓰거든. 음. 그리고 그게 마치 계속될 것 같거든. 음. 근데 안 그렇거든. 인기라는 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맞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되게 나는 사실 파업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옛날에 파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좀 장기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6개월 정도. 어. 근데 이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다 같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네. 한 석 달, 넉 달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탈자가 나오거든. 어. 많지는 않아. 어. 많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제 파업 그 하면서 복귀하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그 지금 이제 하여튼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어떤 분은 자기는 그 양심에 따라서 파업에서 복귀한다 하면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기 현업에 복귀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크게 떠들면서 복귀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분명히 모아놓은 자산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나중에 그분이 저기 무슨 자리에 나올 때 자기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 음. 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괜히 누구 내가 저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뭐냐면 MBC 월급 상당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그 어.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겨. 근데 네. 내가 늘 쓰던 씀씀이가 있어. 음. 근데 이게 안 들어오잖아. 네. 근데 복귀만 하면은 사실은 그때 저기 그 부역자들에게는 수당이 또 막 많이 나왔었거든. 어. 뭐 니들 남들 파업하는데 니들이 일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막 수당도 주고 회사에서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유혹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음. 그때 내가 돈이 아쉬워서 내가 복귀할 때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사실은 저기 이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돈이 없어서 나는 파업에서 빠져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안 해. 뭐라 음. 그러냐면,
야, 이렇게까지 장기 파업을 하는 건 회사의 경쟁력에 침해가 되는 일이야. 야, 이거는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야. 라고 되게 마치 자기가 떳떳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파업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지는구나. 맞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지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차라리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 아,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차마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가족을 위해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니들이 다시 보니까 니들이 나쁜 놈이야. 사측이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떻게 파업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어. 어? 니들 이러고 간단 말이야. 난 그때 깨달았어. 아, 정말 미안한데 가난이 죄는 아닌데 때로는 하여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아니, 또 옛날 생각하면서. 저도 그 파업을 하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원래 그 신념의 강도가 사람마다 가진 그게 정말 굳건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굳건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평범한 사람은 어떤 뭐 상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안 좋아지면 그때는 재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치. 예, 재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포기하느냐가 갈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90%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이제 상황이 끝나고 나중에 또 언제라도 파업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그런 회사라면 평소에 이런 회사의 노조는 평소에 이 노조원들한테 경제 교육을 좀 시켜야겠구나. 이거 되게 좋은 얘기다. 이거 되게 노조하고 경제 교육 되게 먼 얘기 같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지켜야 되는 직업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그 구성원들한테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냥 평범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평범한 의지의 신념을 가진 사람도 버티게 하려면 평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조직 뭐 이렇게 끌고 가야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차마 얘기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나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또 미안해요. 엉뚱한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그 검사들이 부잣집 사위로 많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부자야 검사들이. 근데 그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이 부자라야.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서 경제적인 어떤 이게 되어야 나쁜 돈의 유혹을 자기가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도 사실은 신념이 필요한 그 중요한 어떤 우리 한국에서 직종이고 지금은 하여튼 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제적 어떤 이걸 그래서 부잣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잣집에 그냥 종놈이 돼버린 놈들이 좀 있어.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그 경제하고 나는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가야 되니까 나의 옳고 그름만 하겠어라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부잣집에 들어가면 부잣집 이 시선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자 그거는 제가 그냥 괜히 누구 한번 뒷담하려고 한 얘기고 그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념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는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근데 저는요, 사실 난 진짜 열심히 싸웠거든. 나는 남들이 안 싸울 때도 나는 싸운 사람이고, 혼자서. 근데 그렇게 싸울 수 있던 이유는 그럼 내가 그러면은 돈이 많아서냐?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돈을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싸운 거야. 그것도 같은 맥락이 다른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돈을 안 쓰고도 살거나 그 둘 중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은 퇴직 후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 맞아요. 맞아. 근데 하여튼 근데 박동 부장님 어떡하냐? 벌써 40분이 지났어. 나 실은 박동 부장님 혹시 소개할 책이 있어?
아니, 오늘은 좀 그게 제가 약했어요. 그러면 잘 됐다. 다음 주에는 박동 부장님 시간으로 하자. 내가 네. 왜냐하면 난 사실 그 구글 임원이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내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뭔지 알아요? 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명퇴를 기다렸을까? 내가 명퇴를 기다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거든. 네. 나는 명퇴하면 자전거 타고 막 전국을 다 다닐 것 같았거든. 음.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사실은 좀 바빠져가지고 전국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강의를 다니잖아, 막. 네. 그래서 너무 강의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어제 이 책을 읽다가 오늘은 내가 일요일인데 이제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네. 내일은 아침에 내가 빌린 책 녹음하고 후딱 네. 아침 먹고 자전거 타고 양평에 가자. 아, 좋은 가서 생각이십니다. 팔당댐이라도 한번 보든지.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답답한 마음, 도대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그냥 다시 즐기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 이제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이고요. 음. 양수역에서 90도로 꺾어서 한 응? 200m, 300m 내려가 있는 일품 수역 양평 200m. 해장국을 드시고 오십시오. 잠깐만, 내가 지금 네. 메모할게. 일품 양평 해장국. 양수역. 양수역 200m. 네, 그 직각으로 꺾어서 가는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 일품 양평 해장국. 해장국. 아, 알았어. 아주 강추야, 강추. 그리고 알았어. 그 동네가 음. 뭐가 많던데 둘러볼 것도 많더라고요. 깔끔하게. 알았어. 그리고 그때 네. 얘기했던 그 주말 시장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양평 두물뭇 농부시장인데 그거는 토요일 날. 그건 토요일이구나. 다음 두물뭇 알았어. 시장은 11월 2일인가? 11월 그래. 초예요. 네. 알았어. 네. 하여튼 죄송해요.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했어. 근데 아닙니다. 재밌지 않았어?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하여튼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돈보다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퇴직하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갑자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네. 나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그지? 그럼요.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해도 그러면 나 그동안 오랫동안 해놨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되겠어라고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할 거야. 나는 이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재미난 책만 좀 읽으셔도, 그러면 퇴직 후에 도서관 가서 책만 읽어도, 그지? 그럼요. 가볼 만한 도서관도 많고 읽을 책도 많고. 잘 다녀오십시오. 해피 라이딩. 알겠습니다. 내가 근데 이게 항상 재밌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주 한번 통화를 하다 보니까 난 지난번에 박동 부장님 그 양평 자전거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문득 가고 싶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내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박동 부장님. 예, 다음에 또 같이 가시고. 그래요.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 예, 안녕히 계십시오.